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럽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갈등과 긴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편의상 유럽의 동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폴란드와 벨라루스 두 나라의 국경지대에 이민자 혹은 난민들이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하면서 예상치 않은 긴박한 대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폴란드는 유럽연합 EU 국가이고 벨라루스는 러시아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난민만은 아니고 이민자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명칭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방송 후반부를 시청하시면 자연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980년대까지 7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서방 자유세계와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블록 간의 소리 없는 전쟁, 이른바 냉전 시대를 일컫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신냉전 사태가 재현되고 있으며 양대 진영 간의 긴장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어서 매일 글로벌 뉴스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종구 TV는 유럽 국경 폴란드 벨라루스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지대에 이민자들이 왜 폴란드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고요. 폴란드 국경 수비대는 왜 이렇게 길을 쓰고 이들을 저지하려고 하고 있는가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난민 또는 이민자인 이들이 어떻게 이 접경지대에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들은 벨라루스에 임시 체류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폴란드와 벨라루스가 이들에게 입국 허용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으면 영상 아래 오른쪽 빨간색 구독과 엄지손가락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양국의 국경에 갇혀있는 이 난민, 아니 이민자들은 2,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동 지역 출신인데요.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넘어가기 위해 폴란드 국경지대인 그로드노라고 하는 지역으로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등이 주류를 이룹니다. 일단 이들이 4개월째 벨라루스 국경 근처에 텐트를 치고 체류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몇 개월 동안 벨라루스에서 소유럽 국가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소위 발트 3국이죠. 여기에 입국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해 왔습니다. 여러분, 벨라루스에 체류하고 있는 이 난민 이민자들은 약 1만 4천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벨라루스로 들어오게 되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잠입으로 벨라루스 국경을 넘는 이들을 눈감아 주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벨라루스 당국이 적극 입국을 유도해 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럼 왜 벨라루스는 이들 난민 이민자들의 입국을 유도해 왔을까요? 이번 방송에서 유럽의 난민 또는 이민자 실태를 길게 방송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유럽 역시 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이민자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실태이기 때문에 전쟁과 빈곤으로 인한 불안과 궁핍을 겪는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유럽 연합 국가로 가기를 원하는 난민과 이민자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중동 지역이죠. 하지만 벨라루스의 경우 정치적으로 이들을 이용하려고 이 난민과 이민자들의 유입을 의도적으로 허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장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현재 종합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서방 국가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자신의 나라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들을 붙잡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점이죠. 난민들은 전쟁과 빈곤을 피해 벨라루스로 이주해온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난민의 입장에서 보면 벨라루스는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인 루카셴코가 대통령인 국가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루카셴코는 1994년부터 27년간 집권하면서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는 독재국가라는 사실을 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라루스는 잠시 거쳐가는 곳이고 유럽연합 국가에서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인접하고 있는 폴란드이죠. 폴란드가 목적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폴란드를 일단 거쳐야 됩니다. 한 난민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은 폴란드도 아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은 바로 독일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이들이 벨라루스가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이들의 유입을 의도적으로 부추겨 독일로 가는 통로인 폴란드 국경 쪽으로 이들을 내몰고자 했던 것이죠. 폴란드 쪽에서는 난민을 정치적으로 무기화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이들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재자 루카셴코 대통령이 잔머리를 굴렸다. 쉽게 말하면 시체말로 잔머리 굴리기입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특별 비자까지 찍어내서 이주민을 들어오게 했고 일부 보도에서는 벨라루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유럽행을 원하는 난민을 상대로 거액을 받고 망명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한 쿠르드 난민은 1만 5천에서 2만 유로, 우리 돈 2,050만 원에서 2,74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내고 벨라루스 민스크행 항공편을 탄 뒤에 폴란드 국경까지 왔다고 가디언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난민 중에는 이라크에서 온 쿠르드족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이라크 쿠르드족은 시리아보다는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난민이라고 보기보다는 돈을 지참하고 있는 이민자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벨라루스 국경 수비대가 난민이 폴란드 국경 지역으로 향하는 것을 방관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벨라루스 국경 수비대가 난민들을 국경 쪽으로 유도해 줬다는 영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혼란을 만들어낸 당사국이 바로 벨라루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럼 벨라루스 정부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유럽연합 회원국인 폴란드는 인접국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발트 3국과 협의해서 유럽연합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폴란드와 유럽연합 측에서 판단하기로는 벨라루스가 이런 난민 사태를 일으킨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유럽연합이 벨라루스에 가하고 있는 제재 조치, 여기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이 사람은 지난 5월 여객기 안에 반정부 인사가 타고 있다고 하면서 전대미문의 민간 여객기 아일랜드 소속 항공기를 강제 착륙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럽연합 측은 제재의 일환으로 벨라루스 항공기가 유럽 영공을 운항하는 것을 금한다. 이런 제한을 취했고요. 반정부 인사에 대한 인권 침해다라는 점에서 또 제재를 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는 지난해 루카셴코 대통령의 재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에 항거하는 야권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고 야권의 지도자들에 대한 인권 탄압 혐의로 이에 대한 강한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유럽연합의 이런 조치에 대한 반발로서 벨라루스 루카셴코 정부가 보복을 위해 국리를 하다가 그 방법의 하나로 그동안 난민 이민자 유입을 방관해왔고 이들을 폴란드 국경으로 밀어넣어서 뒤에서 지켜보면서 봐라, 저 유럽연합이 지금 난민을 탄압하고 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유럽의 군대다. 난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유럽, 이런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고 유럽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트르 바브루지크 폴란드 외무부 차관의 말을 빌리면 벨라루스가 원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폴란드 수비대가 난폭하게 행동해서 총격 사건이라도 터져서 사상자가 나오는 정말 중대한 충돌 사건이 일어나길 내심 바라고 있다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벨라루스로부터 지금 동쪽 국경에 대한 잔인한 하이브리드 공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 주체와 공격 의도를
슬쩍 숨기고 공격하는 전술을 말합니다. 동양에서 말하면 EJ와 비슷한 그런 의미겠죠. 하이브리드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유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샤를 미셀 유럽 이사회 의장은 벨라루스는 냉소적이고 충격적인 무기인 이민자들의 고통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맞받아쳤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유럽 국가들이야말로 난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안톤 비치코프스키 벨라루스 국경관리 당국자라는 사람은 벨타 뉴스와 인터뷰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을 봐라. 이 누구도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공격적으로 행동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인권을 준수하지 않는 폴란드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폴란드의 강제 추방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로 집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의 특출한 잔머리 굴리기입니다. 미국과 유엔 안보리 이사국 7개 나라도 지난 11일 벨라루스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인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벨라루스 정부의 인간 도구화를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두둔했습니다. 드미트리 폴리안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 부대사는 기자들에게 EU가 벌리는 책임 전가 전략이다. 그들은 유럽연합을 말하죠.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난민 위기를 일으킨 당사자로 묘사되길 바란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 역시 푸틴에 능한 뒤집어 씌우기 전술이죠. 벨라루스 의도가 분명히 노출되어 버렸는데도 이런 식으로 책임을 뒤집어 씌워 떠넘기기로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가까운 동맹국에 대한 지원의 표시로 벨라루스 영공을 순찰하기 위해 2대의 핵 파격 가능한 전략 폭격기를 파견한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물론 나토 공군도 동시에 떠서 초계 비행을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이 자체 인도주의적 이상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경의 일부를 폐쇄할 계획으로 벨라루스를 목 졸라 죽이려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유럽연합의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폴란드 보안 요원들과 대치하고 있는 난민들은 텐트 속에서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와 식량 부족 등 고통을 겪고 있고 이들 가운데 수십 명은 철조망을 뚫고 폴란드로 진입하려 했으나 모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한 쿠르드 난민은 벨타 통신 인터뷰에서 아이들과 임신부도 있는데 물, 음식, 따뜻한 옷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경에 갇혀 있는 동안 난민 최소 9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유럽의 사태는 지금 유럽연합 대 벨라루스, 러시아 이렇게 양대 블록으로 나뉘어서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